네, 안녕하세요. 중수 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5G가 좀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이제 RFHS의 좀 실적이 잘 안 나오면서 KMW라든가 다른 종목들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렇다면 이 조정이 좀 언제까지 갈 건지, 그리고 언제 다시 반등할 건지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좀 오랜만에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앞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언제 정도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RFHS 같은 경우는 7%가 넘게 빠졌죠. 이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도 당연히 많이 빠졌고 다른 섹터에 비해서도 좀 많이 빠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그 북한 이슈 김정은 사망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수가 좀 하락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하락 때문에 지금 그 매도세가 더 추가적으로 더해져 가지고 약간은 단기적으로 좀 과매도 상태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그 과매도가 좀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잘 안 나왔잖아, RF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2분기에도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좀 불안감이 사라지던지 아니면은 가격이 충분히 하락을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간까지 오게 되면은 좀 안심을 할 수 있고 다시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앞으로 2주 정도 안에는 웬만한 종목들은 다 나올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KMW나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짧으면은 일주일, 길면은 2주까지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2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시점부터는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지금 그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안 떨어진 유일한 섹터가 5G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해소가 되면서 2020년 실적 기대감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주가가 오른 것이 지금 당장 1분기 실적을 보고 오른 것이 아니라 2020년 3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 때문에만 올랐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은 희석이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최소한 2, 30% 크게는 최근 상승의 한 50%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좀 열어두는 것이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5G를 이제 너무 높아가지고 고점이어서 못 들어가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또 추가 매수, 저점 매수의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시장 상황,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제 그 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다는 거는 아실 거예요.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컨센서스보다 거의 3, 40% 넘는 그런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예전에도 말씀드린 그 서버향으로 디램이라든가 낸드 쪽에 수출 물량이 좀 많이 늘었다라는 것이 좀 확인이 되었고요. 이런 그 증가세라든가 매출 그 호조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 이어질 거라는 것이 일단은 그 컨센서스 시장의 어떤 분위기라는 것은 좀 레포트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한 7.1조 원 정도인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11%가 증가한 그런 수치고 반도체만 따지면은 38%가 Q&Q 대비해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이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그 영업이익의 증가 폭이 클 거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따로 보자면은 저는 당연히 앞으로 한 3개월, 4개월 뒤에는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단은 2분기 실적은 좋죠. 2분기 실적은 그 컨센서스 자체가 일단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좀 많이 오를 가능성이 일단은 높고 3분기, 4분기가 되면은 지금까지 소비가 억눌려 있던 것이 약간 보복성 소비라고 하죠. 그래서 보복성 소비가 돌아올 경우 가장 많이 그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핸드폰 쪽, 모바일 쪽이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제 시장의 생각이고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버 쪽, PC 쪽의 그 모바일 반도체 실적이 괜찮은데 이런 괜찮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핸드폰의 그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당연히 3분기, 4분기도 좀 기대 이상의 실적을 좀
좀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지금 뭐 오를 때 사기보다는 저번 주처럼 1, 2% 조정을 받을 때 이럴 때 매수를 하면은 굉장히 좀 안전한 자리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좀 볼릴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그 반도체에서 더 중요한 거는 반도체 출하량이 많아질 거냐 줄어들 것이냐를 예상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DDR5가 2020년 3분기부터는 실제로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뭐 저도 뭐 정확하게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지만 근데 DDR4라는 것이 있고 DDR5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DDR4가 처음에 출시가 돼가지고 7년 동안 DDR4를 많이 사용을 한 것이고 이제 새로운 DDR5가 이제 올해부터 출시가 되고 내년에는 좀 많이 이제 사용이 될 그럴 전망이죠. 그래서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우리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 컴퓨터라든가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몇 기가, 8기가, 16기가 이런 것들이 이제 D램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D램의 어떤 전력 효율이라든가 속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이제 빨라지게 되는 거죠. 마치 그 우리 그 통신 장비에서 4G에서 5G로 넘어가듯이 이 D램의 그 세대도 교체가 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면은 당연히 D램의 가격도 상승을 할 것이고 그리고 출하되는 물량도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것이 좀 시장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가격대에서 이 DDR5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느냐? 저는 아직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구간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자체를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 이 DDR5가 나오게 됐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그럴 중소형주를 매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보에 대해서 좀 기사를 몇 개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서핑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DDR5 쪽으로 수혜를 받을 종목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니테스트라든가 ISC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종류의 산업이 있고 테마가 있는지 그리고 그 테마들이 커질 건지 작아질 건지 이런 거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는데 최근에 많은 이슈가 있었던 재택근무 그리고 원격 진료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알코올 소독제 그리고 코로나 백신 자율주행 엔터 바이오 폴더블폰 폭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그 테마들을 정리를 하고 이 테마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종목이라든지 1등 종목들을 옆에다가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관련해서는 알서포트가 지금 가장 대장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격 진료에서는 비트컴퓨터랑 이지케어텍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 뭐 여러 가지 종목을 보기보다는 한 가지 대장을 일단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알서포트로 상당히 좀 수익을 많이 냈고 예전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 4월 3일 날 매수를 해가지고 며칠 뒤에 매도를 했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4월 23일 날 전량 매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도 상당히 좀 좋았죠.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슈가 알서포트의 그 모멘텀이 완전히 지금 꺼진 거냐 너무 고점이냐 물론 많이 오르긴 했죠. 저점 대비해서 무려 3배나 오르긴 했지만 아직은 저는 그 이 이슈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어떤 그 한국판 뉴딜 정책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완전히 다 소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그런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정을 좀 받는다면은 다시 좀 분할로 매수를 들어갈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지금 테마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초심자들, 초보자들이 하기는 좀 위험하고 아무래도 좀 경험을 좀 많이 쌓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경험을 쌓고 싶으시다면은 굉장히 좀 소액만으로 좀 들어가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저 알서포트 같은 경우 지금 제가 한 3천 정도 투자해서 600 정도, 670 정도를 좀 수익을 냈는데 저는 아직까지 좀 더 기회가 많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그거 말고도 앞으로 이슈를 많이 받을 만한 그런 섹터가 백신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치료제 관련해서는 렘데시비르라든가 지금 뭐 클로로퀸 이런 이슈들이 많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됐고 주가의 등락이 굉장히 심한데 지금 백신 쪽으로 해서는 아직 백신 개발이 굉장히 요원할 뿐더러 앞으로도 지금 그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야 될 길이 많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 반대로 말하면은 앞으로 반영될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치료제도 물론 시장이 굉장히 크겠지만 백신 쪽에서는 이게 시장의 그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큰 것이 이 백신 쪽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치료제 쪽 이슈 테마보다는 좀 백신 쪽의 그 이슈를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쪽에 이제 종목을 더 봐야 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 중에서 이제 바이넥스가 개인적으로는 좀 이슈를 많이 받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23일 날 처음 매수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좀 비중을 많이 못 실은 것은 좀 아쉽긴 하지만,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어가지고 좀 당분간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추격 매수는 좀 위험하고, 조정을 받는다거나 좀 깊은 눌림이 나왔을 때 다시 들어가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5G랑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테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